전남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냉방기 사용으로 밀폐된 환경에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직도에서 공무원 실명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물론 가축과 수산물 폐사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원도심을 살리자면서 신도시를 지속 개발하는 모순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주째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4주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주간 확진자 수가 3명, 10명, 11명,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지난주에는 3주 전보다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을철에 접종한 코로나와 독감의 백신 효력이 떨어지고 냉방기 사용으로 밀폐된 환경이 유지되는 여름철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주기적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요즘 전남도청과 시군마다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이 공개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최근 목포시는 실과 사무실 입구에 붙어 있는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민원실에도 담당 업무만 표시돼 있을 뿐 공무원의 사진과 성명은 사라졌습니다.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직도 역시 시장과 부시장의 이름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빼고 업무 위주로 재편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신상 털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악성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요. 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는 전남도청과 16개 시군, 실명을 공개하는 곳은 고흥, 영암, 진도, 신안군 등 4곳입니다. 나주시는 팀장급 이상은 공개하고 나머지 직원은 성씨만 표기했고 장성군은 실명 중 가운데 글자를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실명 삭제에 대해 민원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과 공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 권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한다면 내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분, 오른쪽, 왼쪽 이래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긴 있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실명을 삭제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비해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직도에서 실명을 삭제하는 사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모든 시군에 폭염 경보가 13일째 발효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277명 발생했습니다. 가축과 수산물 폐사도 잇따라 120개의 농가에서 닭, 오리, 돼지 등 14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3개 어가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 27만여 마리가 폐사해 4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의 원도심이 쇠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도시 개발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한편으로 원도심의 쇠락을 걱정하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시 계획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XR 확장 현실을 통해 목포의 도시 발달과 원도심 쇠락의 연관성을 짚어봤습니다. 근대도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13년 목포역이 준공이 됐고 이듬해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됐죠. 1960년대까지 목포는 이 역을 중심으로 도심 형성되고 생활권이 집중됩니다. 1966년 목포시 인구는 16만 명.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더 많았고
한때 거주 인구의 3분의 1이 집이 없을 만큼 인구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때는 다 막 두 집, 세 집 살림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많았겠죠. 목원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중심 시가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꼽히는 극장이 연이어 개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1극장. 지금은 낡은 건물만 남았는데요. 우리는 엑스알 확장 현실을 통해서 30년 전 모습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간판, 그리고 당시 영화 포스터, 또 외표소에는 주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화관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모든 생활 편의시설은 원도심에 다 있었죠.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 시가지에 밀집된 주거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1980년대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70년대 목포의 생활 인구는 목원동에 집중됐습니다. 1988년 1월 시작된 하당지구의 개발. 1차, 2차에 걸쳐서 3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 내 이동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도시 확장은 원도심의 활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분산되고 상권 형성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거주 공간의 틀도 바뀌었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이 둥지를 틀면서 하당에 이어 남학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다시 인구 이동이 생긴 거죠. 확장된 신도시에 기능이 쏠리면서 도시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발업자, 시행자가 외곽에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 행위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빛을 잃은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목원동 등 전국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 확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압축도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개발. 도시 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막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GGM과 현대차는 안전성을 자신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의 소형차 한 차종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깨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한 달 전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1,000여 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말 특근까지 해가며 차곡차곡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하는 전기차 캐즘에 이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현대차와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제품이 들어간다며 제조사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배터리의 안전성도 자신했습니다. 진동, 그다음에 충격, 관수로 테스트 등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가혹 조건에서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건화 설계를 또 계속 해왔고요. 정부도 막연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뿐 판매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공포로 수요가 줄면 생산량과 일자리 확대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경찰이 현직 목포시 의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김관우 목포시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반기에 관광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일부터 내사에 착수해 김 의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의회 사무국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